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박순자 씨의 사연입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20년 전 이혼한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된 순자 씨.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사랑, 배신, 그리고 용서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64살이 되었네요. 오늘 이렇게 펜을 들고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지면서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특히 그 사람, 제 전 남편 이영호를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오르네요. 그때가 1989년, 제가 29살 때였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꽤 넉넉한 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는데 그 덕에 저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죠. 그날은 제 친구 미경이의 소개로 연극을 보러 갔어요. 미경이가 그 극단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다면서 티켓을 구해줬거든요. 순자야, 이번에 나오는 배우들 정말 잘생겼대. 특히 주인공 역할하는 배우는 정말 훈남이래. 너도 한번 봐봐. 그렇게 말하며 눈을 찡긋거리던 미경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극장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막이 오르고 그가 등장하는 순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키는 175cm는 넘어 보였고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목소리는 그 목소리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네요.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그 목소리에 저는 그만 빠지고 말았죠. 연극이 끝나고 나서 저는 미경이에게 부탁했어요. 미경아, 나 저 배우 만나게 해줘. 미경이는 깜짝 놀라는 듯 했지만 곧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죠. 야, 순자야, 넌 정말 운이 좋아. 내가 소개해줄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영호를 만나게 되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잘생겼더라고요. 그의 나이는 25, 저보다 4살이나 어렸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나이 차이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연기에 대한 열정, 꿈,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매료되었죠. 그의 눈빛은 순수했고 웃음은 해맑았어요. 그때 저는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그의 공연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가 응원했고 공연이 없는 날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했죠. 처음엔 그저 친한 친구 사이였지만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영호 씨, 나 당신 좋아해요. 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놀란 듯 잠시 말을 못하더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누나, 나도 누나 좋아해요. 그 순간의 기쁨이란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망설임 같은 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 넉넉한 가정 환경 때문에 저를 선택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 내가 가진 것으로 그의 마음을 얻었다면 그걸로 됐어. 라고 생각했죠. 우리의 연애는 달콤했어요. 그는 항상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줬고 저는 그의 꿈을 응원했죠.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셨어요. 배우라니? 그게 무슨 직업이냐?
게다가 4살이나 어리다고?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고 결국 아버지를 설득했죠. 아버지, 영호 씨는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큰 배우가 될 거예요. 제가 그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좋아한다면 하지만 후회하지 말거라. 그렇게 1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어요. 결혼식 날 영호는 정말 멋있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죠. 하객들은 모두 우리를 부러워했어요. 아우, 신부는 정말 복받았네. 저렇게 잘생긴 신랑이라니.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신혼생활은 달콤했어요. 영호는 여전히 연극 활동을 했고 저는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죠.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우리는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나름 편안한 생활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영호와 저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집은 서울 변두리의 20평대 아파트였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작은 편이겠지만 그때는 꽤 괜찮은 신혼집이었죠. 아침이면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그 빛을 받으며 영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여보, 일어나요. 아침 먹어야죠. 제 목소리에 영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그의 잠든 얼굴은 정말 천사 같았죠. 곱슬곱슬한 머리, 긴 속눈썹, 오똑한 코. 매일 아침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하루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호는 주로 연습실에 가서 연기 연습을 했고 저는 아버지 회사에 출근했죠. 오늘은 새로운 작품 연습이 있어요. 누나, 이번에는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영호의 눈은 항상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의 꿈을 향한 열정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래요.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예요. 당신의 재능을 모두가 알아볼 거라고 믿어요. 제 말에 영호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의 미소는 언제나 제 마음을 녹였죠. 퇴근 후에는 주로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은 영호가 요리를 했는데 의외로 솜씨가 좋았어요. 여보,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제가 물으면 영호는 으쓱거리며 대답했죠. 비밀이에요. 누나를 위해 특별히 연습한 거예요. 주말이면 우리는 자주 데이트를 했어요. 영화관에 가서 최신 영화를 보거나 한강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가을이면 남산에 올라가 단풍 구경을 했고 겨울이면 스키장에 가기도 했어요. 영호는 스키를 정말 잘 탔어요. 저는 서툴렀지만 영호가 꼭 잡아주는 손의 온기에 안심이 됐죠. 누나,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절대 안 놓을 테니까 믿고 따라와요. 그의 말에 용기를 내어 슬로프를 내려갔을 때 그 짜릿함이란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어요. 아이고, 순자 씨는 정말 복 받았어. 저렇게 잘생기고 다정한 남편이라니.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우쭐했죠. 그래,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순 없겠죠. 결혼 3년쯤 되었을 때 아이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자꾸 물어봤고 저도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여보, 우리 아이는 언제 가질까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영호에게 물었어요. 영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죠. 글쎄요.
지금은 제가 연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아이가 생기면 시간을 많이 뺏길 것 같아서. 그의 대답에 저는 조금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영호의 꿈이 중요하지. 아이는 조금 더 기다리면 되겠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우리의 결혼 생활 5년째가 되었을 때 영호의 연기 인생이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작은 극단에서만 활동하던 영호가 대형 기획사의 눈에 들어 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누나, 드디어 해냈어요. 이제 정말 크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영호는 정말 기뻐했어요. 우리는 축하 파티를 열어 친구들을 초대했고 늦은 밤까지 즐겁게 떠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영호가 유명해지면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금방 떨쳐냈어요. 무슨 소리야. 영호는 나를 사랑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영호는 그렇게 기획사에서 주선해주는 TV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하기 시작했고 작은 광고도 찍기 시작했죠.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가끔 영호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시선이 자랑스럽고 뿌듯했죠. 하지만 점점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 팬들의 관심이 신경 쓰였어요. 영호의 팬카페가 생겼는데 거기에는 정말 열성적인 팬들이 많았어요. 오빠 사랑해요. 영호 오빠는 내 남편. 이런 팬레터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죠. 여보, 그 팬들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거리를 좀 둬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영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누나. 그냥 팬일 뿐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의 말에 안심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영호는 기획사에 들어간 후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도 많았어요.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제가 물으면 영호는 대충 둘러댔어요. 아, 미팅이 길어졌어요. 미안해요, 누나.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을 보았죠. 결혼 7년 차쯤 되었을 때 저는 영호의 내조를 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어쩌면 내조는 핑계고 그의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호는 점점 더 바빠졌고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죠. 가끔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호의 지갑에서 낯선 여자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젊고 예쁜 여자였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여보, 이 사진은 뭐예요? 영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그냥 팬이에요. 사인해달라면서 준 거를 그냥 받은 거예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했어요. 그 후로 저는 영호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의 PP를 몰래 확인하기도 하고 그의 스케줄을 꼼꼼히 체크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영호의 PP에서 낯선 번호를 발견했어요. 같은 메시지가 여러 번 와 있었는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486-486-0404. 그때 유행하던 영원히 사랑해의 뜻의 숫자 메시지였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영호는 또 늦게 들어왔고 술 냄새를 풍기며 그대로 잠들어 버렸죠. 다음날 아침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다른 여자 있어요? 영호는 깜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누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정말로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죠. 그리고 그 불안감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늘 하던 대로 영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죠. 하지만 그날따라 영호가 서둘러 나가는 모습이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여보, 오늘 일찍 가요? 아침은요? 제가 물었죠. 아, 오늘 아침 회의가 있어서요. 미안해요 누나. 밖에서 먹고 갈게요. 영호는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바쁜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며 보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죠. 저녁이 되어 영호의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늘 하던 대로 저녁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영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밑반찬도 몇 가지 준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영호는 오지 않았어요. 8시, 9시, 10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영호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갑자기 회식에 잡혔나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자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어요. 결국 11시쯤 더는 참지 못하고 소속사로 전화를 걸어 그를 찾았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영호의 목소리는 조금 흐릿했어요. 주변이 시끄러웠거든요. 아, 누나 미안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미팅이요? 이 시간까지요? 네, 중요한 작품 관련 미팅이에요. 아마 밤새 할 것 같아요. 누나는 먼저 주무세요. 그의 말에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평소 영호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게다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 분명 여자들의 웃음소리 같았어요. 여보, 주변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영호의 대답이 조금 머뭇거리는 것 같았어요. 회식이에요. 회식하면서 미팅 중이에요. 그 순간 제 귀에 분명히 들렸어요. 여자의 목소리로 오빠 빨리 와요 라고 부르는 소리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히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죠. 하지만 저는 애써 침착한 척 했어요. 그래요. 그럼 조심히 들어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설마 영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야, 영호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밤새 뒤척이며 영호를 기다렸죠. 새벽 3시, 4시, 5시.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영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영호가 들어오는 소리였죠. 저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영호가 조용히 방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 분명 제가 모르는 향이었어요. 여자의 향수 냄새였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잠든 척했죠. 영호가 씻고 나와 제 옆에 누웠을 때 저는 눈물을 참느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영호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썼죠. 하지만 영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여전히 다정했고 제게 사랑한다는 말도 했죠. 며칠 후 용기를 내어 그날 밤에 대해 물어봤어요. 여보, 그날 밤 정말 미팅이었어요? 영호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럼요, 누나. 정말 중요한 미팅이었어요. 근데 왜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밤새도록 하는 미팅은 처음이라. 아, 그래요. 요즘 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좀 바빠요. 영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그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후로 영호의 늦은 귀가가 잦아졌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밤늦게 들어왔죠. 매번 회의, 미팅, 촬영 등의 이유를 대며 말이에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영호의 소속사를 찾아가고 싶은 충동도 들었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진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호에게 더 잘해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더 다정하게 대했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더 노력하면 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호와 저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죠. 저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랜만에 여행이라도 다녀올까요? 영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래요, 좋아요. 다음 달에 시간 내서 다녀와요. 그 말에 저는 조금 희망을 가졌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이야. 하지만 그 희망도 잠시였어요. 약속한 다음 달이 되자 영호는 갑자기 해외 촬영이 잡혔다며 여행을 취소했거든요. 미안해요, 누나. 정말 중요한 작품이에요. 다음에 꼭 다녀올게요. 실망이 컸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 영호의 일이 중요하지. 언젠가는 시간이 나겠지.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우리의 결혼 10주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영호가 좋아하는 요리들로 상을 차렸죠. 촛불도 켜고 와인도 준비했어요. 하지만 영호는 그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여보, 우리 결혼기념일이에요. 기억하고 있었죠? 영호는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중얼거렸어요. 아, 그랬나요? 미안해요, 누나. 회식이 있어서.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애써 참았죠. 괜찮아요. 피곤하죠? 씻고 주무세요. 영호는 그대로 화장실로 들어가 씻더니 곧바로 잠들어 버렸어요. 저는 밤새 준비한 음식을 치우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우리의 관계에 대해 고민했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여전히 영호를 사랑했기에 저는 다시 한번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죠. 얼마 후에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영호는 아침 일찍 촬영이 있다고 나갔고 저는 집에서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을 보며 오늘은 영호와 함께 산책이라도 갈 수 있으려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렸죠. 누구지?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5-6명의 젊고 예쁜 여자들이 서 있었거든요.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영호 오빠 댁이죠? 그중 한 명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영호 오빠라니. 이 여자들은 누구지? 네, 맞아요. 근데 누구신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저희는 영호 오빠랑 같이 일하는 후배들이에요. 오빠가 오늘 집에서 회식하자고 해서 왔어요.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영호는 아직 안 왔어요. 촬영 때문에 나갔거든요.
에이, 오빠가 먼저 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기다릴게요. 그렇게 말하며 그들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저는 당황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죠. 앉으세요. 음료수라도 드릴까요? 네, 고마워요. 아, 맞다. 술도 좀 있나요? 오빠가 오면 바로 마실 수 있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스러웠지만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테이블 위로 올려놓았어요. 여자들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편하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어색하게 서 있었죠. 와, 영호 오빠 집 진짜 좋다. 부인이 관리를 잘하시나 봐요? 그러게. 근데 부인은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방으로 가서 간식거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영호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는데도 영호는 오지 않았어요. 여자들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떠들었고 분위기는 점점 더 시끄러워졌죠. 제가 주방에서 간식을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한 여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게 흐느끼더니 점점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야, 민지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다른 여자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 영호 오빠가 너무 미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영호를 미워한다고? 왜? 무슨 일 있었어? 날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쉽게 다른 여자한테 가버릴 수가 있니? 정말 너무하지 않니?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영호가 이 여자와 사귀었다고? 에이, 너도 참 바보같이 영호 오빠 원래 그런 사람인 거 몰랐어? 그래, 오빠는 여자 많은 거 유명하잖아. 결혼했다면서 우리랑 놀고 그러는 거 봐. 다른 여자들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 말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죠. 저는 그 여자들을 때려 내쫓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알고 싶었어요. 영호의 진실을. 우리 결혼 생활의 진실을.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시 그때 영호가 외박했을 때 이 여자들 중 한 명과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꾹 눌러 참았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대신 저는 계속 음식을 더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이 복잡한 감정을 달랠 수 있을 것 같았죠. 여자들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떠들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귀담아 들으려 노력했지만 대부분은 제가 모르는 연예계 이야기들이었죠.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는데도 영호는 오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죠. 그때였어요. 오빠 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영호가 들어왔어요. 다들 왔네. 아, 미안해. 늦었지? 영호는 마치 이런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여자들 사이로 들어가 앉았어요. 저를 보더니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누나, 미안해요. 내가 말하는 걸 깜빡했네. 오늘 집에서 회식하기로 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오빠, 이거 마셔봐. 내가 특별히 가져온 거야. 한 여자가 영호에게 술을 따라주었고 영호는 거리낌 없이 받아 마셨어요. 그들은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대화를 이어갔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내 남편이 내 집에서 다른 여자들과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고 있다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술자리는 점점 더 흥겹게 달아올랐고 영호와 여자들의 행동은 점점 더 친밀해져 갔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오빠, 우리 노래방 갈까? 여기 근처에 좋은 데 있다던데.
한 여자가 제안했고 다들 흥겹게 동의했어요. 영호도 즐거운 듯 웃으며 일어났죠. 그래 가자. 누나, 우리 잠깐 나갔다 올게요. 영호가 저를 향해 말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죠.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영호의 거짓말, 밤늦은 귀가, 수상한 전화,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영호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호와 여자들이 저를 돌아봤죠.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영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누나, 지금이요.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지금 당장요. 영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여자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그리고는 저를 따라 방으로 들어왔죠.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호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죠. 누나, 진정해요. 이건 그저 뭐요? 제가 그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어요. 그저 회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바보도 아니고 눈먼 사람도 아니에요. 영호는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 하며 말을 못 잇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당혹감과 죄책감이 보였죠. 당신이 그동안 늦게 들어온 이유, 외박한 이유, 이제 다 알겠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그 여자들과 어울리느라 그랬던 거죠? 아니에요, 누나. 그건 그저 거짓말 그만해요. 제가 미친 여자처럼 소리쳤어요.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려고요? 내 눈앞에서 그렇게 노는 모습을 보이고도 변명할 수 있어요? 영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으로 그의 모습에서 죄책감이 느껴졌죠. 미안해요, 누나. 내가 잘못했어요. 그의 사과에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미안하다는 건지. 잘못했다고요? 그게 다예요?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속여왔는지 알아요?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대답해요. 제가 다그쳤어요. 얼마나 오래 그랬어요? 몇 명이나 있었어요? 영호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누나. 내가 정말 큰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지금 용서를 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당하고 용서라고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언제 나와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의 목소리에 저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시끄러워. 당장 꺼져버려. 그리고는 영호를 보면서 말했어요. 나가요. 제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네? 영호가 놀란 듯 물었어요. 당장 나가라고요. 그 여자들 데리고 어디든 가요. 이제 당신이랑은 더는 살고 싶지 않아요. 누나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내가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영호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을 향해 걸어갔죠. 누나,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큰 실수했어요. 그 말을 끝으로 영호는 방을 나갔어요. 잠시 후 여자들과 이야기하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 그동안의 사랑과 믿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밖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집안은 조용했죠. 아까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테이블 위에 남아있는 술병들과 잔, 그리고 흐트러진 소파,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술병을 치우고 소파를 정리하고 마치 그 행동으로 제 마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정리를 하다 문득 우리의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진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요. 영호였죠.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나, 나예요. 영호의 목소리도 흔들렸죠.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할게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10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동안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영호 씨, 미안해요.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이제 끝내요. 누나, 제발요. 내가 뭐든 할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저는 그의 말을 끊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우리의 첫 만남, 결혼식,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영호의 배신.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혼하기로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영호는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죠. 이미 깨진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혼을 결정하고 나서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서야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영호도 결국은 저의 결심을 받아들였나 봐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펜을 들어 제 이름을 쓰는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말았죠. 그렇게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있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죠.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습관적으로 영호를 찾게 되고 그가 없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았고 식욕도 없어졌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기도 했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울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무너지면 영호가 이긴 거야. 나는 이렇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마음먹고 천천히 일어났죠. 우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영호의 물건들을 정리해서 박스에 담았죠. 그의 옷, 신발, 책. 하나하나 만질 때마다 추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지만 꼭 참았어요. 그리고 그 박스를 영호에게 보냈죠. 다음으로 제 모습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고 새 옷도 샀어요. 거울을 보며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라고 되뇌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40대의 나이에 오랫동안 경력이 단절된 상태에서 일자리를 찾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처음에는 대기업 계약직을 찾아보았지만 거의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경력 단절이 너무 오래되었네요. 젊은 분들을 찾고 있어서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자존감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결국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어떤 일이든 시작이 중요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마트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손님들을 대하는 법, 상품을 정리하는 법, 동료들과 협력하는 법.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능숙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큰 자신감이 되었어요.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특히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많이 만났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었죠. 그러면서 조금씩 제 삶을 다시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오랜만에 읽는 책이 새삼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는데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었죠. 주말에는 취미생활을 시작했어요. 요가 클래스에 등록했는데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유연해지는 걸 느꼈어요. 요가를 하면서 마음도 차분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꽃꽂이, 요리, 컴퓨터 강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죠.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2년쯤 지났을 때 마트 매니저님이 제안을 하셨죠. 순자 씨, 이제 정직원으로 일해보는 건 어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정직원이 되고 나서는 더 열심히 했어요. 매장 관리, 재고 관리, 심지어 직원 교육까지 맡게 되었죠. 일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죠. 물론 가끔은 외롭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다독이며 이겨냈어요. 주말에는 가끔 혼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까운 곳부터 시작했죠. 근교의 산이나 바다. 혼자 여행하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고요함과 자유로움을 즐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5년이 지나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많이 변했죠.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물론 가끔은 영호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죠. 그저 먼 옛날의 추억처럼 느껴졌어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었다는 걸 깨달았죠. 돌이켜보면 그때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제게 큰 선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니까요. 물론 여전히 혼자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이 자유로움과 독립성이 좋아요. 제 인생은 제가 주인이에요. 그 누구도 아닌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지는 삶.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새 이혼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그동안 저는 제 삶에 충실하게 살아왔어요. 마트에서 매니저로 퇴사한 후 저는 자그마한 식당을 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취미로 시작한 사진 찍기도 이제는 제법 실력이 늘어 동네 사진 동호회의 회장까지 맡게 되었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아침 일찍 식재료를 사러 시장에 장을 보러 갔죠.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순자야, 정말 순자 맞지? 돌아보니 20년 전 영호를 저에게 소개해줬던 미경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있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밝은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죠. 미경아,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싸안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모습에 반가움이 북받쳐 올랐죠. 와,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어? 미경이 반가운 듯 물었어요. 저는 간단히 제 근황을 이야기했죠. 일과 취미생활에 대해서요. 너는 어때? 잘 지냈어? 제가 물었더니 미경이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나야 뭐 그럭저럭 살지. 그런데 순자야, 혹시 영호 소식 들었어? 영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아니, 전혀 못 들었어. 왜? 무슨 일 있어? 미경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영호가 지금 요양원에 있대. 전신마비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전신마비라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큰 사고가 있었대. 그 후로 움직이지 못한다더라.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영호가, 그 당당하고 활기찼던 영호가 지금 전신마비로 요양원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순자야, 괜찮아?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괜찮아. 그냥 좀 놀라서. 겨우 그 말을 하고 미경이와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20년 전 우리가 헤어질 때 영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금방 스타가 될 것 같았던 그가 이혼 후에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궁금해서 그의 소식을 찾아봤지만 어쩐 일인지 그가 활동하고 있는 흔적은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런 소식을 마주하다니. 집에 도착해서도 영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아픈 이별까지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던 것일까? 배우는 그만뒀던 것일까? 계속 혼자였을까?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어요. 이런 생각들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죠. 영호를 미워했던 마음, 그를 원망했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영호가 정말 바람둥이가 아니라 그저 우유부단한 남자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며 그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출근을 해야 하는데 도저히 그럴 상태가 아니었죠. 처음으로 식당 문을 닫았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영호를 만나러 갈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오갔죠. 한편으로는 그를 꼭 만나고 싶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람.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의 곁에서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죠. 20년 전 그토록 아프게 헤어졌는데 지금 와서 무슨 자격으로 그를 만나러 가나. 머릿속이 복잡해 미칠 것 같았어요.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결국 용기를 내어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호가 있는 요양원 주소를 물어봤죠. 순자야, 너 정말 가볼 거야? 미경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그냥 알아두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가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야 할까? 결국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은 꼭 가봐야지 라고 다짐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다시 망설이게 되곤 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로요.
때로는 당장 가방을 싸서 요양원으로 달려가고 싶다가도 또 때로는 그냥 모든 걸 잊고 싶어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영호의 얼굴을 떠올려봐요. 그 잘생긴 얼굴, 매력적인 미소,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봐요.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있는 그의 모습을, 그리고 제가 그의 곁에 앉아있는 모습을. 미경이에게서 영호의 소식을 들은 후 저는 계속해서 그를 만나러 갈지 말지 고민했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문득 옛날 앨범을 꺼내보고 싶어졌어요. 침대 밑에서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영호와의 추억이 가득했죠. 처음 만났을 때의 사진, 데이트 사진, 결혼식 사진. 하나하나 넘기면서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영호와 처음 만났던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나더라고요. 미경이 소개해준 그 연극 무대에서 영호를 처음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그의 눈빛, 목소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누나, 처음 뵙겠습니다. 이영호라고 합니다. 그가 처음 건넨 인사를 듣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랬죠. 영호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사진을 넘기다 보니 우리의 첫 데이트 사진이 나왔어요. 남산타워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영호가 제 어깨를 감싸고 있고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행복했어요. 아무런 의심도 불안도 없이. 누나,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까요?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영호가 농담처럼 던진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었죠. 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곧 현실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지만 점점 영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늦은 귀가, 수상한 전화,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마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영호는 처음부터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누나, 난 누나밖에 없어요. 영원히 사랑할게요. 결혼식 날 영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했던 그 말. 어쩌면 그 말들이 연기가 아니었을까요? 와, 영호 오빠 집 진짜 좋다. 부인이 관리를 잘하시나 봐요. 그러게, 근데 부인은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네. 그의 여자들이 집에 쳐들어왔던 그날, 그 여자들이 한 말들이 생각나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앨범을 덮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맴돌았죠.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배신과 아픔, 분노. 새벽녘 저는 결심했어요. 영호를 만나러 가지 않기로요. 그는 이미 20년 전에 저를 배신했고 그때 우리의 관계는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마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때의 일들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혹시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출근길에 우연히 TV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장면을 보게 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와 그의 옛 연인이 재회하는 장면이었죠. 미안해. 이제야 찾아와서. 괜찮아. 네가 와줘서 고마워.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만약 영호가 저를 그렇게 반겨준다면, 만약 그가 정말로 후회하고 있다면, 만약 그를 찾아간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보고 싶었어? 아니면 왜 그랬어? 아니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만약 하지 않는다면 평생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안고 살아야 할까요? 영호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 결정이 제 남은 인생을 좌우할 거라는 거예요. 출근길에 우연히 길가에 핀 꽃을 보게 됐어요. 노란 개나리 꽃이었죠. 문득 영호와 함께 봄나들이 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누나, 저 꽃 봐요. 우리 사랑처럼 예쁘죠?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는데 지금은 가시처럼 가슴을 찌르네요. 가게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영호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일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점심시간에 혼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 영호와 함께 봤던 그 하늘과 똑같아 보였어요. 누나, 우리 저 하늘처럼 광활한 사랑을 해요. 그의 말이 다시 한번 귓가에 울렸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는데 왜 나는 그의 거짓말이 자꾸 떠오르는 걸까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영호가 있는 요양원으로 가는 버스가 바로 앞에 서 있었거든요. 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그냥 지나쳤어요. 집에 도착해서 씻고 저녁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미경이었죠. 순자야, 영호 만나러 갔다 왔어? 아니, 아직도 고민 중이구나. 근데 순자야, 내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봤어. 영호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호가 죽는다고? 미경아,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순자야, 네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하지만 한 가지 말해줄게.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후회 없는 선택.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영호를 만나러 가는 것?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 잠자리에 들어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순간들, 영호가 기획사에 들어갔을 때 함께 기뻐했던 일, 우리의 첫 집 장만을 했을 때 그 설렘,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밤새 이야기를 나눴던 그 시간들. 하지만 곧이어 아픈 기억들도 떠올랐어요. 영호의 늦은 귀가가 잦아지던 때, 수상한 전화를 받고 나가던 모습, 그리고 그날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던 모습을 목격했던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아픔이 생생하게 느껴졌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베개를 꼭 껴안고 울음을 참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새벽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영호를 만나러 간다면 그건 용서해줬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저 옛 인연에 대한 예의일 뿐일까?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일단 요양원에 전화를 해보기로요. 영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영호 씨의 상태에 대해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순간 망설였어요. 보호자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인이라고 해야 할까? 저는 그의 전 부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고 말았죠. 아, 네. 이영호 씨는 현재 전신마비 상태이시고 의사소통은 눈 깜빡임으로만 가능하세요. 최근에는 우울증 증세도 있으셔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영호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다니. 혹시 면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해 짧은 시간만 허용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가봐야 할까요? 다음 날 출근길에 문득 거울을 보니 제 눈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 저도 영어도 많이 변했겠죠. 아직 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는 거였죠. 제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는 제 남은 인생을 좌우하겠죠.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지금까지 박순자 씨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20년 전 사랑하는 남편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고 이혼을 선택했던 순자 씨. 그리고 20년이나 지난 지금 전신마비로 요양원에 있는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과연 순자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다 해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 용서하기 힘든 배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찾아온 갈등. 이런 경험들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 되기도 하죠. 순자 씨가 겪고 있는 이 갈등,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년 전의 아픔을 뒤로하고 아픈 전 남편을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여기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겠습니까?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잘 극복하셨나요? 혹은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그것과 마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순자 씨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내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